오늘은 사천 에어쇼를 다녀오시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날이었죠. 한 24일 날 이제 경상남도에서 사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어쇼를 해요. 저는 사실 뭐 에어쇼에 뭐 무기를 보러 갔다기보다는 저희 애기랑 와이프랑 이제 에어쇼를 즐기러 갔는데, 마침 갈 때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쇼 현장에 아마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 정말 국산 무기가 나와서 이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천 에어쇼에서 이렇게 예정 없이 네. 깜짝 공개됐다고 하셨는데 좀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사실은 사천 에어쇼는 그렇게 큰 에어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아덱스처럼 뭐 방위산업전 에어쇼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에어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의 전투기라든가 뭐 무기체계 이런 거를 전시하는 그런 행사인데, 근데 이게 나올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비닉 무기라 그래서 개발 중인 약간 비밀스러운 무기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생전 공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게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제 실제 미사일은 아닙니다. 이제 모겁이라 그래서 이제 모형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설명판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설명판에는 뭐 중요한 재원 같은 건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뭐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산 공격기 F-50에 탑재되는 초음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고, 지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선행과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연은 22년부터 26년 기간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랑 시제품 제작업체로 같이 해서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한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에어쇼는 사실 아닌데, 그 약간 이제 깜짝 놀란 이벤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사를 또 쓰기도 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총 3회 비행 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22년도에 이게 기사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카이에 있었고, 23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저도 이거 알아봤었고, 네. 그랬는데 요번에 공개된 거는 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음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 기사를 김대영 평론가님이 제일 먼저 기사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단독으로. 2020년에. 군에 제가 이제 소식통들이 있는데, 그때 이런 걸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기사를 썼죠. 그래서 22년 아마 3월 초에 제가 처음 들었고, 그게 이제 사업명이 공대함 유도탄 2였어요. 근데 이제 공대함 유도탄 2 하면 이게 초음속이야? 뭐야?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캐봤더니, 기존에 우리 공군이 갖고 있던 이제 공대함 미사일이 겁니다. 전투기에 달아서 해상에 있는 군함을 맞추는 그런 유도무기인데, 다 아음속이었어요. 아음속이라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음속보다는 마하 1보다는 낮은 그런 속도를 내는 미사일들이 주로였고, 네. 국산이 없었어요, 다. 네. 해외에서 도입한 미사일, 특히 이제 하푼, 미국에서 들여온 하푼이 많았는데, 공대함 유탄 2는 국산, 그리고 아음속이 아니라 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1 이상으로 비행을 한다는 거죠. 최초에는 지금은 이제 공대지로 알려져 있지만 공대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알려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사일을 이제 같은 모양은 비슷한데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대함 하나, 공대지 하나.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뭐 탄두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에 사용된 센서 이런 게 좀 바뀌면 공대함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초음속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일반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초음속 지금 뭐 이게 공대지가 됐든 공대함이 됐든 순항미사일 만든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면 여기에 더해서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만이 동북아에서 빨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만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도 봤는데 슝펑3라는 이 초음속 함대함 그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거는 슝펑3는 좀 커서 사실 전투기는 못 가는데
그래서 지금 대만공 같은 경우에는 함대함이라고 해서 배에서 배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대함, 그래서 지상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맞추는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만이 이걸 왜 만들었냐? 중국의 항공모함 잡으려고. 아. 그래서 얘 별명이 한자로 하면 항모살수입니다. 항모살수. 우리가 이제 보통 항모 킬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LST라고 있습니다. 전차 상륙함 네. 있는데 배가 좀 넓어요. 폭이 커요. 네. 근데 이 시험 사격한 거 보면 뚫고 지나가요. 이거. 그냥 배를 빵빵빵 뚫고 지나가요. 음. 실제로 그런 사건도 한 번 있어요. 그 대만 해군에 이게 우리로 치면은 경비함 같은데 이게 장착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한 5, 6년 전에 사고가 한 번 발생한 게 있어요. 훈련한다고 모의 발사를 했어야 했는데 실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발사가 돼서 어선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어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이제 조타하는 부분, 어선 선장님들 이렇게 배 움직이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가운데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선장이 죽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뚫고 지나가고 배는 멀쩡해요. 왜 안 터졌냐?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탄두가 이제 큰 배를 맞추기 이게 설계된 배라 작은 어선에서는 안 터진 거예요. 그 충격이 부족했나 보요. 네, 그 빵빵빵 뚫고 지나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무서운데 FRP로 만들었으니까 어선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훅 뚫고 지나가 버려요. 뭐 느낌도 없었겠네요, 미사일에는. 그쵸. 그래서 그 몰던 선장만 죽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초음속 지금 공대지 공대함 개발한 목적이 뭐냐? 똑같습니다. 주변국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 컸어요, 사실.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주변국들은 다 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중국도 지금 초음속 그런 뭐 대함, 대지 미사일 갖고 있고, 일본도 ASM-3라고 그래가지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성능 개량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앞서 사천여쇼에 나왔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이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개발이 다 끝나가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깜짝 이것도 이제 등장했었는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초음속 지대함 또는 함대함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2001년에 그때 영상이 하고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전반적인 모양새는 그 러시아가 만든 P-800 야혼트 혹은 오릭스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요 순항미사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전체적인 크기는 조금 더 작아요. 근데 얘도 한 마하 2, 3으로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산 함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해성이라고. 근데 얘도 사실 문제가 이제 아음속, 마하 1이 안 되는 속도인데, 이제 2021년에 과연이 공개한 이 초음속 대함 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 마하 2, 3 정도 되고, 특히 이제 램제트 엔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제트 엔진이 뭐냐면은 이 정말 초음속을 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제 제트 엔진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돈 빌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관 대신에 무기들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이제 합작으로 기술 같은 것들도 사실 좀 우리가 돈 주고 사왔거든요. 네.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램제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선진화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동 개발 혹은 이제 기술 도입 형식으로 지금 들여와서 차근차근 우리도 이제 국산화를 했는데, 21년에 이제 이게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예상 키로는 최소 사거리가 한 300km 이상은 되지 않겠냐, 혹은 그 이상 500km 정도를 추산이 되는데, 우리 해군이 이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배 중에 하나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부르는 KDDX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탑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빠르면 HD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항함에도
탑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뭐 1, 2년 뒤 정도면 아마 이제 뭐 개발 완료됐다. 그다음에 뭐 이제 양산 들어간다. 이런 소식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